네, 이번에는 이제 소크라테스에서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엄청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 변증법적 유물론, 노동자의 철학에 있어서는 반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잘 알다시피 사형당했죠. 신성 모독과 청년 타락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신성 모독은 왜냐하면은 소크라테스는 유일신, 신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신은 도시마다 있었습니다. 아테네, 아테네에 여신이 있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도시마다 신이 있을 수 있냐? 그런 신은 가짜 신이다. 신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아테네 신, 뭐 예를 들어서 스파르타 신 이런 것들은 다 가짜 신이다. 그래서 아테네의 여신을 부정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청년을 타락한 혐의는 많은 청년들이, 특히 귀족의 청년들이 소크라테스의 제자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동성애가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이 동성애는 뭐냐면요, 지식이 높은 40대, 그죠? 지식이 높은 그 40대, 재산도 있는 사람이 지식이 낮은 청소년, 그러니까 남자 어른과 그 남자 청소년이 서로 짝이 돼서 오늘날로 치면 이제 원조계제죠. 근데 오늘날 원조계제는 일방적으로 성을 착취하는 건데 여기서는 청소년에게 후원자가 돼서 돈도 대주고 그다음에 지식도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동성애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했냐면은 여성과의 그 사랑, 그죠? 삽입이죠. 이러한 삽입은 천박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자식을 낳거나 이런 천박한 거고, 남성과의 사랑이 고결한 거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삽입적 그 성행위를 거부하고, 항문 섹스도 거의, 물론 그렇게 한 경우도 있지만, 항문 섹스도 거의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력한 소크라테스처럼 아주 유력한 사람들은 이 청소년을 동성애 파트너로 많이 삼았는데 이제 그래서 소크라테스에게 많은 이 청년들이 이제 제자로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년을 타락시켰다. 그죠? 이렇게 말하면 이 청년들을 유혹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하나 1대1의 관계였다는 거죠. 근데 소크라테스에게 너무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니까 이 청년들을 타락한 혐의로 고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재판을 방청한 플라톤이 이제 그 기록을 남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 플라톤이 남긴 기록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책을 남긴 적이 없어요. 전부 다 플라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에 쓴 내용들은 전부 다 스승 소크라테스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재판의 이제 과정을 보면 재판이 일어나기 전에 아테네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쿠데타가. 그래서 이 쿠데타는 귀족들의 쿠데타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스파르타하고 아테네하고 그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스파르타는 군주정이죠. 군주정. 전체주의, 군주정, 독재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아테네는 민주주의죠. 그래서 전쟁을 해서 스파르타의 독재정을 아테네에 강제로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붕괴가 되고, 스파르타처럼 독재 정치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독재 정치가 점차 완화돼서 스파르타에 다시 이 민주주의가 되는데 이 민주주의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스파르타를 지지하는 귀족들은 민주주의에 반대하죠. 소수의 독재 정치를 원하죠. 그래서 스파르타를 지지하는 이러한 청년 귀족들이
복원된 아테네의 민주주의 정치를 붕괴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 쿠데타가 실패하고 쿠데타의 주역들인 이 청년들이 도망가는데, 근데 이 바로 쿠데타를 일으킨 청년 귀족들이 그 아테네의 적인 스파르타를 일부 지원했을 뿐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이러한 쿠데타,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는 쿠데타의 배후에 소크라테스가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쿠데타의 주범인 크리티아스, 카르미데스, 이런 사람들은 한때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소크라테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소크라테스의 생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버지가 조각가이고 어머니는 산파, 그죠? 애를 낳는 사람을 도와주는 여성이죠. 일반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조각을 하면서 다른 청년들처럼 여러 가지 학문을 배웠습니다. 페리클레스가 아테네를 지도하던 시절, 소크라테스 청년 시절에 아테네는 최고의 민주주의를 누렸죠. 그리고 이 시민들은 토론을 많이 하고 이제 각종 재판이나 정책을 할 때 이 토론을 통해서, 즉 웅변을 통해서 이 결정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제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공직을 돌아가면서 받죠. 시민들이 공직을 돌아가면서 맡는데 500명의 공회의 일원을 이제 돌아가면서 소크라테스 1년간 정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제 40세 이후에 청년들의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자, 소피스트는 변호사랑 똑같아요. 어떤 웅변이나 연설을 한다에 돈을 받는데, 그래서 부자가 되는데, 소크라테스는 달리 돈을 받지 않고 식사 정도만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아테네의 시민들은 전쟁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되는데, 소크라테스도 3번에 걸쳐서 전쟁에 참여했고, 첫 번째 전쟁에서는 훈장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전쟁을 할 때는 시민들은 전쟁 도구를 자기 돈으로 사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는 말을 사서 기병으로 가고, 중간층은 갑옷과 투구를 사서 중장갑 보병으로 가고, 빈민은 일반 병사로 나왔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제 중장갑 보병으로 전투에 참가했기 때문에 그걸로 봐서 아주 가난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그림이나 보면 맨발의 초라한 옷차림으로 나오지만 이는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제 아버지의 직업인 조각가를 이어받았지만 실은 가족들을 별로 부양하지 않았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부인 크리산티페에 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소크라테스 철학자는 아테네 시민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거리에서 만나는 시민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집요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뭐냐면 사람들이 무식한데 자신이 무식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무식함을 깨닫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질문하는데, 일반 사람이 아니라 귀족이나 정치인이나 이 높은 사람들한테 또 그런 질문을 해서 그 사람들의 무지를 깨닫게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창피를 주니까. 잘난 척한다. 소크라테스는 잘난 척한다. 이런 이제 그 아테네의 그 정치인들이라든가 유명인들은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젊은 제자들이 쫓아다녔고요. 플라톤처럼 귀족 출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테네의 주요한 인물들이 대부분 웅변가죠. 이 소피스트들이죠. 소피스트. 이 소피스트들은 자신들의 무지와 위선이 드러날까봐 이 소크라테스를 질투, 시기하고 피해 가고 있었는데, 소크라테스는 이제 그런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아테나라는 혈통이 좋은 큰 말이 졸지 않도록 계속 깨물어대는 등의 발이다. 그러니까 아테네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기가 계속 비판한다는 거지. 이 말은 이제 소피스트나 지배계급에 대해서 자기가 계속 비판을 하는 긍정적인 소금과 목탁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스파르타와 아테네 전쟁에서 아테네가 패배했죠. 그래서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스파르타의 귀족 정치,
아테네에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 청년들을 몰고 다니니까 아테네 정부에서는 그거를 청년들을 몰고 다니는 교육을 중단하라고 했지만 소크라테스는 계속 청년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과두위원회, 즉 스파르타의 식민지였죠, 아테네. 그래서 귀족정이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를 지지하는 귀족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지배계급에는 소크라테스의 제자나 플라톤도 소크라테스 제자죠. 가족들이 있었고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소크라테스에 대한 고발이 있었지만 이러한 귀족 정치, 즉 소크라테스와 친한 사람들이 이 아테네의 그 독재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독재 정부 시절에는 이제 이러한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자들이 정권을 빼앗겼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자들은 소크라테스는 이제 귀족들의 과두 정치, 스파르타 정치를 지지한다고 소크라테스에서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현실 정치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민주주의, 토론이죠. 소피스트, 민주주의 이거를 비난을 했죠. 토론, 말로 여러 사람의 말로 토론해서 결정하는 것을 비난했답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비난하는 거 봤고 실제로 많은 제자들이 귀족 정치를 철인 정치 이거를 주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소피스트들은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몇몇 사람들이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아테네의 신을 믿지 않다는 이유로 소크라테스를 고발했죠. 이들은 이제 소크라테스에게 청년에 대한 교육을 중단하게 하고 법정에서 소크라테스에게 모욕과 굴욕을 줘서 청년에 대한 영향력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소크라테스는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밝히고 무죄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변명에는 바로 이제 이 재판 과정에서 소크라테스의 주장을 달았습니다. 이 당시의 재판은 미국에 보면 배심원 재판이죠. 배심원 재판이었는데 첫 번째 신을 모독했다는 재판에서는 280대 220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형량을 정하는 재판도 다수결로 하는데 고발자인 원고는 사형을 요구했어요. 이 당시에는 이제 그이 높은 형량을 요구해야지만 깎이겠죠. 검사가 높은 형량을 요구하면 판사가 깎듯이. 그래서 이 당시에도 고발자들은 통상적으로 사형을 요구했어요. 가장 강한 처벌을 해달라 이런 거였죠. 또 소크라테스는 이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유죄 판결을 인정했죠. 왜냐하면 앞에 나온 게 유죄 판결은 다수결로 정해진 민주적 결정이라는 거예요. 공권력이죠. 그 공권력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무죄를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라는 시민들의 배심원들의 결정을 모독을 한 거죠. 모독을 한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크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은 그냥 10,000원짜리밖에 안 되니까 내가 10,000원만 벌금만 내지 이런 식으로 비웃음을 친 겁니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비웃음에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모욕감을 느꼈고 그것은 바로 아테네의 정부를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에게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 플라톤과 제자들이 그 소크라테스를 제안해서 10,000원은 너무 심하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내겠다고 그렇게 해서 타협을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부와 배심원들을 그죠? 비운 거죠. 조소를 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제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자기가 자기의 사상을 위해서 죽더라도 자기는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굽히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조롱을 했는데
배심원들을. 당신들은 명성과 존경을 받으려고 노심초사하고 있군요. 더구나 그것을 부끄러운지도 모른 채 도덕적인 판단과 진리, 그 당신들의 영혼을 개선하는 데는 조금도 관심이 없으면서 자, 죽으면 아무 감각도 없고 꿈도 꾸지 않을 만큼 영원히 잠을 자는 셈이니 그보다 더 즐거운 밤이 어떻겠어요. 나는 그런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죽음이 저사생활 하는 여행길이라면 지금은 만날 수 없는 훌륭한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나는 죽음을 통해 이러한 귀찮은 일, 그죠? 당신들이 나를 괴롭히는 일, 이거 해방되니까 오히려 다행이라고 본다. 나를 고소하거나 유죄로 투표한 사람들에게 화가 나지 않는다. 나는 이제 떠날 시간이 됐다. 나는 사형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때문에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너희들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너희들 살기 위해서 죄 없는 나를 죽이려는 이 사람과 이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인 나, 이 둘 중에 앞으로 누가 더 행복하고 누가 더 좋은 날이 있겠냐. 나는 죽어서 천당 가지만 너는 죽어서, 니들은 죽어서 지옥 갈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 비아냥을 거립니다. 이처럼 마지막 변론에서 소크라테스는 관대한 처벌을 빌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은 국가에게 기여한 공로로 사실은 내가 저기 벌금을 10,000원을 낼 생각이 있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아테네에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한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빈관 최고로 좋은 데를 가서 평생 나에게 식사를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마지막 그의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결국 그에게 무죄를 판결했던 배심원들까지도 기분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큰 차이로 360대 140이라는 큰 표차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자, 이 사형 선고가 너무 웃기죠. 왜 웃기냐면은 사형을 당할 만큼 큰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시에 사형이라는 것도 말만 거창하게 사형 선고를 하고 대부분 감형을 받거나 뇌물을 줘서 빠져나간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린 재판관이나 배심원도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사형 당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소크라테스의 콧대를 꺾으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대부분 뇌물을 써서 탈출했고 이러한 사형 선고는 단지 망신 주기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쟤 좀 망신 좀 당해봐라 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거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의 철학, 자기가 옳고 사형을 내린 아테네의 중우 정치, 즉 이 다수결이죠, 다수결, 배심원이죠, 배심원. 약 500명이 모인 이러한 배심원들의 판결, 그러한 이 웅변, 말로 하는 이러한 배심원들의 판결을 이러한 민주주의 다수결이 얼마나 우매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은 죽기로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즉, 자신과 같은 철학자, 훌륭한 사람을 죽이는 민주주의를 고발하여 역사에 남기겠다는 거죠. 당시 아테네 법률에 의하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24시간에 처형받게 돼 있습니다. 마침 그때 축제 기간이어가지고 사형 집행이 연기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와서 간수를 매수할 테니 도망가라. 저기 배도 지금 마련해놨다. 그러니까 도망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자. 그럴 때 소크라테스가 나는 지금까지 그 법률을 잘 지키고 살았는데 나에게 불리해졌다고 해서 법을 어기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 하고 탈출을 거절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는 유명한 말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악법도 지켜야 되고 악법도 존중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 준법 정신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무지, 그죠? 다수의 무지, 그 자신의 생각에 대한 정당성, 다수결로 결정되는 아테네의 재판 절차, 우중 정치, 재판의 변론에 참여하는 소피스트들의 부조리들을 극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악법이 있으면 나같이 유명한 사람도 이 악법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악법도 법이라는 것은 역설적인 표현이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선량한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법을 존중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악법을 고치지 않으면
자기처럼 위대한 철학자도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얘기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플라톤의 저서를 통해 보면 소크라테스의 의도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당시에 법에 따르면 자, 사형은 해가 진 후에 집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해가 진 후에 이제 음식, 그죠? 원하는 음식, 최후의 만찬을 하는 거죠. 최후의 만찬을 하고 사형은 독살이기 때문에 독배를 들읍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빨리 독배를 가져와라. 내가 빨리 죽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간수는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주면서 독이 온몸에 빨리 퍼지려면 감옥 안을 걸어 다녀야 된다. 그리고 다리가 무거워지면 누워서 죽음을 맞이하면 된다. 소크라테스는 독이 든 잔을 받아들고 기도를 올린 다음에 바로 마셔 버렸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감방 안을 걸어 다닌 다음에 침상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고 간수가 계속해서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들을 물었는데 소크라테스의 몸이 이제 마비가 될 무렵에 얼굴에 가렸던 천을 제치면서 크리톤이라는 친구에게 아스클레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비쳤네. 나 대신 갚아주시게 하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았다고 대답하고 그밖에 할 말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답니다. 이거에 대해 뒤에 나오는데요. 닭 한 마리를 빚졌네. 이거는 마치 또 사람이 빚을 지면 갚아야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남의 빚은 갚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가지고 자본가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소크라테스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오해가 있었는데, 소크라테스 그 당시에는 이제 아스클레피오스, 소크라테스가 닭 한 마리를 빚졌으니까 갚아달라는 거죠. 아스클레피오스는 의학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이 병이 들었다 나을 경우에는 감사의 뜻으로 닭 한 마리를 이 신전에 바치는 풍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갚으라는 뜻이 아니라 이 인생을 병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무지막지한 아테네의 독재자들 때문에 자기가 죽었죠. 고통받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죽음을 이룬 모든 인생의 벽, 희노애락에서 벗어났죠. 잘못된 우중 정치, 아테네에서 있다가 이제 결국은 자기가 죽으면서 이런 희노애락 모든 것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 죽음을 치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병이고 죽음을 치료라고 생각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라 이런 의미로 했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부인은 크샨티페인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회고록에서 이제 크세노페는 회고록에서 크샨티페의 엄격함에 대해 불평하는 아들과 아들을 타이르는 소크라테스에 언급했는데 이러한 언급 때문에 크샨티페가 악세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 어떤 구체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또 아테네 신전의 양쪽 기둥 밑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제 기둥에 석인 글이죠. 비명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즉 처음 한 말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델포이 신탁, 그죠? 델포이 신탁. 그러니까 신에게 물어보면 신이 답을 하는데 신이 답하기를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소크라테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똑똑하다는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다고 한 사람이 천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 그 스스로 자신이 나는 똑똑하지 않아. 나는 내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무식하다는 거요. 내 자신이 무식하다는 것만 알고 나머지는 다 몰라. 천재가 무식하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식한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결국은 소크라테스는 야, 천재인 나도 이렇게 무식한데 니들은 당연히 무식하다. 근데 무식한 니들이 이렇게 잘난 척하고 떠드냐. 소피스트나 아테네의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면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사실은 내가 무지하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실제로 자신이 아테네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러한 말을 소크라테스가 한 이유는 소피스트를 공격하기 위해서. 당시에 소피스트들은 이제 웅변 대회를 하는 사람이죠. 웅변 대회. 말로 닭이 아니다. 를 증명하는 이런 웅변 대회를 하는 사람들인데 진실을 거짓으로, 거짓을 진실로 증명할 수 있다. 자신의 변론. 변호사들이죠, 변호사들. 무죄를 유죄로 만들고,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 이런 변호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자랑하면서 정의와 진실의 절대적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아테네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우중정치로 타락시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소피스트들, 지배계급들, 현재로 말하면 잘난 척하는 뭐 변호사 정치인들 이런 말이죠. 한 입 가지고 두 마디 하는. 너희 가서는 유죄라고 하고 저희 가서는 무죄라고.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독재자가 자주 인용하는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했는지 이것도 사실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로마 시대 법학자가 이 경구를 처음 사용했다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죽은 후 한참 있다 사용했다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우중 정치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 과정에서 민주주의든 과두제든 어떤 정치적 권위에 대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복종하지 않았죠. 소크라테스는 힘이 정의라는 아테네 시민들의 상식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도전은 승리감에 휩싸인 소크라테스가 아주 그 아테네를 대중들을 무시를 했기 때문에 아테네 사람들이 기분이 나빴겠죠.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불의를 당하는 것이 불의를 저지른 것보다 낫다. 그죠? 이 정도 선이었지만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소크라테스가 했을 리는 없다는 겁니다.